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SK스퀘어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목표 주가가 날로 좀 키높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유지 관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어떻게 보면은 200조 원을 넘기는 그런 수치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이 예전에는 171조 원이었는데 201조로 보면서 이제 연간 영업이 200조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분기에 메모리 삼성전자에서는 영업이익 1위를 탈환할 예정이다라는 전망치를 보이면서 범용 디램, HBM 쪽 메모리 수익성, 세트 수익성은 둔화되지만 반도체 쪽에서 커버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고요. 메모리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17과 18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슈퍼 사이클이었는데 그 고점을 넘어설 이익률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점,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좀 써놨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현금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잉여 현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125조에서 278조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남은 돈을 갖다가 앞으로 삼성전자가 뭐 할까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늘어난 현금을 주주 환원이나 아니면 비메모리 쪽을 강화하거나 또 AI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25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24만 원 목표 주가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도 더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신증권에서 SK하이닉스도 전인미답의 SK하이닉스다라고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45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올해 영업이익단에서 142에서 174조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수익성을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범용 디램과 HBM까지 얘기를 하면서 워낙 HBM 쪽에서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에 대한 그런 주인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급망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장기 계약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은 수급도 안정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신규 발행을 추진을 하면서 ADR 본격적으로 발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3월에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까지 있다라고 했고요. 대신증권이 14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리포트 당연히 냈고요. 130만 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LSA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를 분석했는데 최선호주는 SK하이닉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메모리 업사이클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역대급 사이클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으로 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달 초에 엔비디아의 HBM4 관련해서 출하를 개시를 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조금 발빠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시 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이 약간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완벽한 칩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제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CLSA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SK하이닉스다라고 얘기를 했고 투자 의견을 확고히 투자 매수 의견 유지라고 얘기를 했고 12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HBM4 관련해서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55%라고 얘기했고 삼성전자는 25에서 최대 30%, 마이크론은 20%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좀 비교 분석된 데이터 좀 보시고요. 마이크론은 역시 삼성전자와 같은 레벨 수익률 상회 관점에서 봐라라고 했고 마이크론 $495 목표 주가 제시했고 삼성전자 앞서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26만 원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지금 주요 클라우드 설비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70%에 이어서 올해 65% 정도 급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여러 가지 28년 이전까지 공급이 확대될 여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K 주식시장 올해 코스피 6,400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목표가 20만 5천 원, SK하이닉스 120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올해 코스피 목표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이외에 내수 그리고 자본재 쪽으로 온기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성장률 둔화, 환율 변동성 이런 부분을 좀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투자 유의사항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 삼성생명 오늘 장중에 보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27만 원 선까지 갔다가 현재 한 23만 원, 4만 원 요 정도까지 좀 내려왔더라고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 27만 5천 원으로 JP모건에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장중 고가가 27만 원 선까지 갔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JP모건에서는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모멘텀을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자본 건전성 회복에 대한 이슈, 보험금 지급에 대한 여력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무적으로 조금 안정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여러 가지 회계 불확실성이 종료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법 개정 맞춰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 주당 배당금 작년 5,300원 부분인데 앞으로 배당 성장에 대한 가능성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장부 가치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생명 시총을 넘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 시총이 이제 지분 가치로 봤을 때 8.51이니까 그게 한 95조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비교 분석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33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NH투자증권이 26만 원, 한국투자증권과 DB 같은 경우에는 23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급등했거든요. 이런 부분 눈여겨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오늘 두 자릿수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42만 원 정도 갔더라고요. 근데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37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IP 부품 업종의 탑픽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도체의 궤적을 따라서 MLCC도 오를 것이다라는 자신감 이쪽에서 피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5년간 영업이익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을 추정하면서 사실 전방 쪽에서 생산 조절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그만큼 폭등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 AI향 부품이 워낙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상세 가능하다라고는 언급했었고 MLCC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고부가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오르고 비중이 커지면서 긍정적인 수익 개선의 효과를 받을 수 있고 그게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 가중될 거라고 보면서 올해와 내년 슈퍼 사이클을 기대한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일본 무라타 MLC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0%를 돌파했는데 삼성전기는 작년에 MLCC 영업이익률이 11.7이었거든요. 근데 무라타가 30%를 돌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가 실적 개선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라는 언급도 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목표 주가 46만 원, 현재 주가 42만 원, 약간의 룸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잘 갈 수 있을지 KB증권의 리포트에 대한 숨은 의미 이런 부분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